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되겠죠. 이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정치가 예상치라든가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3.9%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1990년대 후반이죠. 이 클린턴 정부 시절처럼 골디락스 국면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양적 완화 종료를 하면서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지표지 않습니까? 잘 나왔습니다, 위원님. 네. 네. 저도 사실 그 한국 경제의 그 디플레이 가능성, 예. 이게 이제 HSBC라든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사실 내년도에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 주제 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오늘 새벽에 2시에 이렇게 보니까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그 성장률이 두 번째 발표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의 그 잠정치가 되겠죠. 인터넷상에 보면 아주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난무하게 나오는데요. 네. 이 Advanced Potential Final 이렇게 표기가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장률 높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예상은 한 3.3%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웃돌았죠. 그리고 첫 번째 발표했던 10월 말에 발표했던 속보치 3.5보다 웃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성장률 수준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네.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속보치는 다소 질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의 그 총수양목별 GDP 기여도에서 보면은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이 민간 소비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소비가 속보치보다 상당히 좀 높게 네. 성장을 기여한 거로 나오고요. 1.8에서 2.2로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고요? 비교적 예. 큰 겁니다. 네. 상당히 큰 거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설비 투자. 네.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가 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것도 네.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앨런이 왜 달러 강세를 우려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GDP 기여도에서 보면 수출이 확실히 기여도가 네. 떨어졌죠. 네, 좀 줄었습니다. 예, 줄었죠. 이런 측면이 아마 앨런이 미리 그런 것을 좀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거 할 때 볼 때는 성장률도 이렇게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10월 말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한 걸 뒷받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질적인 측면이 이렇게 상당히 좋게 평가됐다는 측면에서 사실 향후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게 이렇게 월가들은 보는 시각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아마 성장률 관해서 세 차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뭐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자, 이 매 단계 넘어갈 때마다 수정되는 것이니까 수정치라고 통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통상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라든가 예상치를 웃돈 것은 자, 미국 경기 어떤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국의 경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추세적인 문제, 이런 문제랑 그다음 단기적인 경기의 순환적인 측면 이걸 네.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의 회복 국면을 보면 2009년 2분기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경기 추세적인 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시청자 여러분 2009년 2분기니까 분기마다 이렇게 기복이 있기는 했습니다는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 5년 정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좀 낮았죠. 한파의 영향으로 네.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는데요. 2분기에 4.6%, 그다음에 3분기에 이번에 발표된 잠정치를 본다면 3.9% 이다 보니까 네. 2분기 연속 잠재 성장을 웃도는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의 경기 판단에서 보면 NBER이라고 있습니다. 전미 경제조사 연구소에서. NBER.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2분기의 연속적인 성장률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도 잠재성이 웃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의 회복 국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2분기서부터 지속되었던 추세의 장기적인 회복 국면, 네. 이런 것이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성장률이
예상치 3.3%보다 상당히 이게 지금 발표된 게 3.9%니까 0.6%포인트니까 엄청 높게 올랐죠. 예. 높았는데 왜 미국의 그 증시는 지금 혼조세를 보였을까 하는 이 대목에서 보면 본격적인 게임 체인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게임 체인지요? 네, 예. 예. 본격적인 게임 체인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잠시의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국면이 미국의 그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올해 큰 의미로 그 정책 중에서도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라는 것도 큰 전환이 된 것인데 사실 양적 완화 종료를 한다는 결정을 앞두고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끝낸 것이 잘 된 것이냐, 결국 도움이 줄 것인가, 아니면 섣부른 것이었던가, 뭐 이런 평가를 두고 봤을 때도 이번에 이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잘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결정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양적 완화 종료. 네. 지금 이제 지난달 29일에 했으니까 예. 오늘이 26일인가요? 예. 26일이니까 거의 한 달 됐죠. 양적 완화 종료를 놓고 사실 설왕설래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기 침체론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일부 양적 완화 정책을 옹호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너무 조기에 종료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의 비판적 시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그 잠재 성장률이 잠정치가 3분기 성장률의 그 잠정치가 3.9%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사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종식시켰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년 전에 그 금리위기 극복의 가장 그 장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 이렇게 금리위기 극복해왔죠. 통화정책을 주장해왔던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크라이시스 파트너, 그 크라이시스 파이터로 사실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마 사실 그 미국의 금융이라는 것을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지금과 같은 긍정적 시각대로 사실 그 좋은 평가를 그 계속해서 받고 미국 경제가 다시 탈바꿈한다면 아마 미국의 FRB 의장성 가장 훌륭한 네. 아마 FRB 의장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부터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후보를 탔죠. 물론 이제 다른 분이 탔긴 했습니다는. 네. 근데 노벨 경제학상 왜 버냉키 의장이 안 줬느냐 하는 후보로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 뒷대목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노벨 경제학상에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어리가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검토된 상태에서 아주 검토된 상태에서 커먼 센스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이제 상을 주는 충분히 거고요.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버냉키 의장의 금융 위기 극복에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완전히 그 극복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반대 시각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노벨 경제학상의 그 후보로 거론되다가 노벨 경제학상 안 타신 이런 게 뒷배경이 좀 외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사실상 금융위기 6년 만에 노벨 경제학상 후보까지 올랐다는 데는 나중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2월 달에 FRB 100년 역사상 제닛 옐렌 첫 여성 의장이 왔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머나이제이션에서 여성의 파워가 상당히 크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보면 또 FRB 100년 역사상 또 남성 위주로 FRB 의장이 됐다 보니까 일부 그런 편향적인 잘못된 선입견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닛 옐렌이 통화정책을 좀 잘못하지 않느냐.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초보자의 실수도 나왔고 뭐 이렇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닛 옐렌이 통화정책을 맡은 지 지금 한 10개월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3분기에 그 잠정치가 3.9% 이렇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제닛 옐렌의 통화정책도 전임 버냉키 의장 밑에서 실무 총괄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이렇게 통화정책을 아주 신중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하는 긍정적 평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물론 위기 극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아직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여기다 큰 그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이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 이 1990년대 어떤 골디락스 국면을 다시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또 다시 그런 골디락스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 기대감이 충분히 고개를 들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죠. 그리고
과거에 1990년에 클린턴도 민주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경정책 추진하는 게 클린턴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을 거의 수용했던 거거든요. 수용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골드락스다 이렇게 나온 것은 고성장하는데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고성장하는데도 물가. 그러면 지금 거시경제 변수에서 보면 네. 미국도 고성장하는데도 물가는 안 올라가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골드락스 국면이 올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정치가 3.9%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는 주가는 오히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예. 전일 대비해서 뭐 보합세 정도 예. 뭐 이렇게 약간 0.1% 상승인가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지금 자막이 나오네요. 예. 이게 방송이 마감 전에 이렇게 준비하니까 네. 아마 그냥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달러 가치는 페리티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죠. 예. 전일 대비해서 떨어졌고 채권 가격 오히려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까 했을 때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정 국가의 그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골드락스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사실 성장률과 물가 이런 것은 거시경제 변수를 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잘 파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엘렌의 데스보드다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질적인 지표 가지고 많이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질적인 지표가 확연하게 1990년대 같은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질적으로 확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률만 끌어올려서 인플레 개입이 발생하면 본격적으로 게임 체인지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얘기가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면 네. 이와 같은 사태에서 나오겠죠. 시장 상황이. 그래서 그때에 대비해서는 외형상 조건은 집권당도 똑같고 경제정책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높은 성장의 저물가도 비슷하지만 지금은 경제를 읽을 때 그런 그 외형적인 4대 거시경제 목표 가지고 변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데스보드 지표 가지고 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시장상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시 다우존스 지수 최종 보니까 0.02% 거의 제자리 그렇습니까? 상승했군요. 그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3분기 성장률이 잘 나왔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유도 결국 이 부분이 뭐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 경제가 좋으면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니라 네. 세계 경제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미국 경제가 사실 그 미국마저도 경기가 흔들린다면 성장이 이렇게 안 나온다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자, 일본 안 좋죠. 중국도 성장이 떨어지죠. 유럽은 예. 유럽이 이제 제가 유럽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유로랜드가 18개 형국입니다. 그죠? 네. 이런 측면이고요. 신흥국도 대부분 다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제외하고는, 제어하고는 예. 대부분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거든요. 어쨌거나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는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미국 경제마저 안 좋을 경우에는 결국은 세계 경제가 상당 부분 어려워졌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세계 경제 그 전망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미국 경제가 유일하게 받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20% 이상 이렇게 갔죠. 네. 그래서 미국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의 국내 금융사의 그 상품들이 작년에 히트 상품들이 많았었죠. 선진국의 특히 미국의 소비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특정사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수익이 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따랐다 보니까 올해도 이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올해는 사실 전일 대비해서 상승력이 70%, 하락력이 30%. 하지만 주가 상승폭은 작년 대비해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이렇게 떠진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그 내년도에 유력의 세계 경제를 받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는 우리가 보면 이제 한 가지 미국 경제 계속해서 좋긴 하겠죠. 네. 그러나 시청자분과 투자 입장에서는 상승폭을 먹는 게 아니라 상승률을 먹는 게 재테크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바뀌니까 왜냐하면 유동성은 양적완화 정책에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네. 실적 장세를 되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폭은 좀 이렇게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 하나. 네. 그래서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과 실적들이 제고되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주가 상승이 되더라도 돈의 힘에서 뿌려대는 것보다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기다리는 두 가지 강점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낙관적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 내년에 확 해서 마치 돈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실적 장세를 봤을 때 유동성 장세보다는 사실 주가의 상승 속도는 상당히 제약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돈을 벌더라도 유동성 장세 것처럼 단기에 급하게 버는 게 아니라 예. 좀 기다리시면서 벌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이만큼 어떤 네,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자산이 불어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네네.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국면이고요. 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계 경제도 긍정적이지만 이제 신흥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금리 인상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금리 인상 문제가 네.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의 그 잠재치가 3.9% 나오면 거론될 수 있는 변수죠. 네. 그래서 벌써부터 본격적인 게임 체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좋냐면요. 네. 4.6%. 지금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3%거든요. 그러면 1.6%포인트의 예. 인플레 갭이 발생했다. 2분기에. 그다음 2분 같은 경우에도 0.9%의 인플레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연속 네. 인플레 갭이 하나는 1.6%포인트, 하나는 0.9%포인트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과거와 다른 것은 지금은 세계 경제가 상당히 세계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 사실 그 경쟁이 오버서파이 상태에서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이 인하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제고된 만큼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예. 새로운 환경. 예. 두 번째는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비용 상승 측면에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당신네 나라 국가 하나만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예. 한 국가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경제가 안 좋아서 리버스 스프리오버 이펙트 때문에 역풍 효과가 언제쯤이기 때문에 자국만 생각해서 금리 인상 문제 이렇게 쉽게 가져가지는 못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그 제닛 옐런이 올해 3월 FRB 첫 주재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네. 사실 그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 하는 그 일관성 있는 내용 그런 건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도 월가에서 내년 2분기 정도의 그 금리 인상 문제가 가장 두텁게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신흥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리와 연결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환율 아니겠습니까? 달러 강세 쪽으로 어떤 더 힘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예. 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이 좀 3.9% 높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좀 말씀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서 보면 제닛 옐런의 달러 강세 우려가 네. 그대로 좀 이렇게 시장에 얘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3.9%에서 예상치보다 많이 높았지만 하지만 달러 페리티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내려갔죠. 원달러, N달러 다 떨어졌습니다. 네, 예. 달러 페리티 지수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사실 그 제닛 옐런의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왜 표명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내수 기여도 앞서 말씀같이 민간 사이드, 예. 민간 소비 투자, 내수 기여도 좋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미국 경제에서 보면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수출 부분이 기여도에서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 기여도, 외수 기여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좀 더 튼튼하기 위해서는 예.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수출이 좀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야 되거든요. 물론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엔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로화 초약세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 미국이 앉아서 의도하지 않은 달러 강세 문제 때문에 이게 수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사실상 달러 페리티 지수가 네.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미국의 달러 강세되면 네.
FRB가 의도하는 3대 목표가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세되면 외국 자본 들어와서 자산시장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빈부격차 문제 확대된다. 중간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터졌죠. 네. 차기 선거에서 이슈가 터졌고 이래서 이게 안 된다. 고용 창출 안 된다. 수출 산업 안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가 될 때는 사실 지금 거품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네. 거품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3대 과제가 미국의 달러 강세 문제에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데 불구하고 사실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오늘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온 것 두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결국 우리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분석해 보면서 마무리 졌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미국 경기 좋으면 우리 경기 좋죠. 대미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행 당국자들도 그렇게 엊그제 같이 얘기하다가 하도 제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동안 금리를 내려달라 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아마 그게 좀 한국은행의 출신답게 이렇게 그쪽에 좀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요. 아무튼 간에 네.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 자금 이탈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 얼마큼 떨어지냐? 어제 저도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다 예측이 맞는 건 아닙니다는 내년대 정부 예산이 밑그림이 4%를 전망해서 그것을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국내 기관들도 지금 많이 하향 수정하죠. 예를 들어서 엔조이 쇼크 문제. 지금 이제 감안되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경기 안 좋은 문제 이런 걸 보니까 내년에 4% 달성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는 HSBC에서 우리 경제 성장을 3.1%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 수준 여러 기관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가장 낮은 기관이 낮은 그 기관에서 파악한 거 보면 잠재 수준이 3.5% 본다면 그 가장 낮은 수치 대비해서도 디플레 갭이 얼마입니까? 0.4%포인트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기 부양해야죠. 그러면 최경환 이렇게 부총리가 맡고 있는 재정 사이트에선 밀어붙이니까 정부 또 하나의 그 경기 부양책의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줘야죠. 돈도 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하는 사항이 자 미국이 금리 인상 얘기되는 시점에 자금 이탈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지금은 HSBC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장 한국의 충격이 적을 것이다. 왜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많고 경상수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대외자금 이탈 문제로 인해서 대내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완충 능력을 왜 그렇게 확보했습니까? 왜냐하면 해외 불안 요인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금 이탈에 따라서 뭐 금리를 이렇게 내리지 않을 것을 내릴 것을 내리지 않는 이런 모습에 보시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많은 그 인베스트 뱅크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은 상태다. 재정도 캐시플로우가 좋고 그다음에 특히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경상수지 측면에서 스타카 플로우 측면이 다 좋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은 우리 국민에 맞춰야 된다. 국민에 맞춰야 된다. 대외 쪽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국민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실 우리 경제 문제에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자금 이탈 이 부분을 생각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를 경우에 따라서 올리게 될 경우에는 그 금리를 올려서 한국 경제가 더 추락하면 자금 이탈은 더 빨라진다. 이걸 좀 말씀해요. 뭐든지 펀더멘탈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3.1%까지 예를 들어서 둔화되는데 HSBC에도 여기에 금리를 내든가 돈 푸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외국의 자금 이탈 생각해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동결하거나 올려버리면 한국 경제가 희생된다. 그럼 한국 경제가 희생되면 자금 이탈은 더 빨라진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이 왜 기본이 중요하다 하면 사실 그만큼 그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신뢰가 다른 변수보다도 더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꼭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가 하는 입장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방향을 제대로 좀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